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가 일본은 내각 책임제고 입법 군주제죠. 전황이 있으니까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점점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일본은 정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일본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수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코이즈미 존디가 그거로 해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질문 받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카메라 앞에서 해요. 국민들한테 아필하는 겁니다. 기자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가버려요. 그렇게 합니까? 질문 안 받고? 안 받고. 물론 기자들은 질문하지만은 답하고 싶은 질문 나오면 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또 고이즈미 존리가 대전 정치인으로서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극장 정치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아베 전도 그걸 안 했어요. 매일매일 안 했습니다. 역시 그러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용기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검사 출신의 그 윤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걸 하시는지, 특히 뭐 수상 같은 데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역시 원수니까 무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조남배관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홍보가 그동안 좀 미진했다고 해가지고 홍보수석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보수석을 바꿨어요. 김은혜 기자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전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쓰는 분이 홍보수석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상당히 참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를 기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기자 질문 받아가지고 기자들이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설명은 기자회견 때 하고 또 수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회에는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수산은 이회 갑니다. 그렇죠. 야단 질문 받죠. 그러나 조남배관은 이회에서 개회식 때 높은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라는 무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그 한국적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왕을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니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황보다 더 셉니다.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에다가 국가 원수에다가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기자들 앞에서 매일 이렇게 시달리는 건 안 좋다. 그렇죠. 매일 할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하기보다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바로 직접 호소하는 거. 지금 한국의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보시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숨 쉬었고, 근데 0.7이라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쇼크를 먹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라는 후보가 보수적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문 정부의 전반기는 뭘 했는가 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고, 특히 국정원장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 세 분은 전혀 범죄라는 거는 없는데.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두 분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세훈, 남재준 두 사람이, 원세훈, 이병호 두 사람이 감옥에 있고, 이병기, 남재준은 형기를 다 치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이병호 원장님이 재판장한테 보냈던 편지 제가 읽었습니다. 조갑스테이트.com에서 그걸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에도 인용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 좀 화가 나죠. 예, 한국의 법치가 걱정스럽다. 근데 그 진심부에 윤 대통령이 그때 검사로 계셨다. 그게 좀 딜레마. 그 부분이 저로서 딜레마고. 사실은 결자 해지를 했어야 되고 지난 8.15 때 특사를 했어야 돼요. 특사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이병호 세 사람은 풀어주고. 이병기 원장도. 이병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데도 사면해야죠. 했어야 되고. 이 문명국가에서 국정원장 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다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했던 이를 골라서 집어넣었다고 보고 그게 적용된 법이라는 게 이거는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잖아요. 그전에 비자금을 청와대 갖다 줬다는 그거는 다 김대중 때도 다 해왔다 이런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예산을 전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뇌물도 아니고. 그거는 뇌물이라고 했으니까. 꼭 지적하려면 행정적으로 지적할 문제지 절대로 감옥에 보내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또 한국 정치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전문대표가 나온 것도 상당히 신선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전문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힘이 2번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난 지방선거도 아주 크게 이겼는데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당대표를 몰아내버렸어요. 몰아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고 하는데 물론 정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권력 투쟁이니까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태를.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그 인기의 원천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신성함도 있고 저런도 있지만은 그 안티 페미니즘 이라는 것 때문에 20대 남자 인기가 올라갔다 이라는 걸 알아서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그렇게 생각. 일본에서는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럼 페미니즘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본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지금 하면은 자별주의자다. 그런 진단을 받아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전진이 페미니즘을 비방한다. 그걸로 또 표를 얻는다. 그만큼 한국의 페미니즘이 가격화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연구자로서 알지 못했다. 그 부분 좀 연구해야 된다. 물론 일본하고 근처가 진변제가 있으니까 근데는 남자만 간다. 여자는 안 간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주직시험에서 좋은 점수 따고 좋은 자리를 여자가 많이 간다라는 비애의식이 그런 것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하는가 싶었고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한국의 인구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금 그걸로 해서 큰 문제인데 아니 한국의 출생률이 정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본보다 빠르죠. 일본보다 아마 세계도 제일 빠를걸요. 이대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없어져요. 2800년쯤 되면 한국 사람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택했기 때문에인가, 그 페미니즘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제가 70년대 여기 왔었을 때는 6.25 사회였어요. 남성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예.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릅니다. 그리고 지난 어쨌든 그 20대 30대의 남자 여자를 가르는 전략이 성공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약 50% 지지를 받았다. 그건 과거 보수 후보가 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받은 겁니다. 과거는 한 30% 되는 일본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2030 세대에서 그렇게 많은 표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아니, 아베 정부가 그거예요. 아베 정부가? 예, 그건 지지 때문입니다. 맞다. 예. 아베노미크스가 그 성공해서 지금 대조자 저직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민당 지지자가 오히려 20대, 30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취직률을 높였다. 예, 그래요. 그 참 아베 수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취직률을 높였다. 이런 저 통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 취직 70%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여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체 조직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지금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성도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뭐 보육원 같은 것도 많이 장비를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 남녀 그런 페미니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좌파들은 6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이 집권당 안에서도 그 수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뭐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그런 내분이 일어납니까? 아니, 과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선거에서 지면은, 일본은 내각제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에서 지면은 1년밖에 못 가요. 스가 수상이, 중요한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새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이대로 스가 수상을 가면 우리가 그게 진다 해서 자민당 내에서 스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시다가 당선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미국식으로 상향식으로 공천을 합니까? 아니면 지명을 합니까? 후보를? 일단 지명제죠. 자민당 내에 간사장이 있고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결정권은 간사장이 가지고 있지만은 각 집안에 당이 있어서 집안 당에서 결정하고 결정하면은 그 간사장이 오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선이 나쁘다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세습이 많죠. 근데 그 다선이라는 거는 그 지역구에서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선이 무조건 나쁘다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큰 차이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한 3분의 1쯤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 통계는 없지만은 그럼 많습니다. 아베 가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부터.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정치 문화의 또 크게 틀린 점이 한국에서는 이 국회의원 되는 사람 직업이 보면은 검사, 판사, 기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검사, 판사, 기자가 거의 없죠. 특히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 판사는 없죠. 판사도 없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는 있어요. 변호사는 뭐. 그리고 언론사도 편집국장 출신, 보도국장 출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없어요. 밑에 그 정치부 기자 했다가 자민당에서 스카우트 당하거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에서는 전문성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극찬까지 한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되면 일선 조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하기 싫다. 그 자기가 속한 직종의 권위 이런 걸 그리고 여기는 다선을 제시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갈 수가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역시 선수를 따져가지고 장관을 시켜주니까
그럼, 아니, 그 편집,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또 조선위원이 돼가지고 심부름꾼을 하기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미연 같은 데는 전문선이 있으니까 그 학자나 언론인을 모셔오는 경우가 때때로 있지만은 그 당 간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정치 문화가 제일 치열한 점이 검사 같습니다. 검사. 그래. 검사가 그래요. 정치를 하고 드디어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은 단 한 명의 예. 국회의원도 없고 예. 검사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는다 하는 게 법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는 우리는 정치인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는 더러운 세계다. 뭐 그런 그렇죠. 보는 거죠. 전문성을 제시하니까. 근데 일본에서 우리 한국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오늘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 이 기사가 없으면은 아마 살면 못 만들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검사가 주어로 나오는 기사가 많지 않죠. 근데 물론 그 다나카 가쿠의 수사를 났을 때는 그렇지. 했거나 그거잖아요. 특수부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일본 검찰하고 한국 검찰의 차이점의 하나가 그 공안 검찰, 한국은 역시 북한하고서 하는 그렇죠. 공안부. 공안부, 일본도 공안부가 있고 하지만은 역시 한국이 거기에 세서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일본에 없고 그러니까 간접 판정법도 없어요 일본에.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약점이 일본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검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게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는 거악을 수사를 한다. 거악은 이제 뭐 기업인 수사라든지 정치인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정치인이 될 수 있겠냐. 그렇죠. 어떤 자존심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건데. 그러니까 직업 정신이 그거니까. 검사는 검사다.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거 있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없고 또 미국도 보니까 미국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정치인 하는데 미국에도 기자가 정치를 잘 안 해요. 그렇군요. 기자가 일본 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미국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직업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이런 윤리의식 같은 게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도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 출발했는데 이제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시간을 번 겁니다. 이거. 그렇죠. 5년 동안 잘해야 돼요. 5년 동안 잘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정권을 넘기게 되고 5년 동안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은 한국의 이 보수가 잘해야 됩니다. 보수 그리고 이 보수라기보다는 이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충고하실 것 없습니까? 한국의 보수 뭘 했으면 좋겠다든지 특히 한일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의 지주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오버를 했으면은 전전 보도를 해야 된다. 진짜 아픈 일이 같아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인데 연설을 많이 하는데 사실관계에서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사실관계 어긋나는 기사가 많아요. 많죠. 그걸 사실관계만큼 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면 음모론이 발생하기가 쉽다. 사실에 근거로 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참고로 아베 수상 비살됐을 때 그 다음날 조중동 새 신문이 사설을 안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을 썼어요. 그렇구나. 그래 참
이 큰 사건에 왜 사설을 안 썼을까? 아마 평가하는 게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나. 아니, 어쨌든 조선일보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한국 보수가 그렇습니다. 그 재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조선일보 계속 보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옛날에 손흥식 선생님 같은 분들 계셨을 때의 조선일보는 아주 믿음직스러웠고 이동영 선생님 같은 일본을 많이 비방하는 사람이 썼을 때도 사실관계는 그렇죠.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저하고 입장이 너무 다르지만 그 만나면은 서로가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직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지주로서의 보수는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한국의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수 정치가 이 음모론을 휩쓸려 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한국은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은 2020년 11월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보수를 분열시키고 지금도 일단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러니까 좌파만 선동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파도 선동을 하고 선동에 넘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에 집단적으로 넘어가는 국민이 참 위험하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중으로 가버리는데 일본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는 그런 선동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이즈미 전리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우체국에 민용하다. 그래서 자민당을 파괴한다. 자민당 탓을 자민당을 깨부수겠다. 공약이 자민당을 깨부수겠다. 그래서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그래서 자민당이 약화돼서 그래서 야당 정부가 됐잖아요. 그 부작용. 부작용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일본 분들이 선동도 잘 하지 않고 선동한 게 별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소질도 없고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역시 그 언어하고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가 한자와 이제 가다가나를 같이 결합시킨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문장들을 구사를 하고 우리나라는 한자를 버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글 전역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가 됐죠. 암호가 됐죠. 그 불편한 거 느끼시죠? 그런데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한자를 알잖아요. 그렇죠. 한글 보더라도 한자어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벽하게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아주 말초적 선동에 잘 넘어가요. 그렇습니까? 사실에 근거로 해서 자본당에 농의하는 분위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 한자를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든 무슨 관계든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은 문제 해결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뒤엉키고 거짓말이 들어가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직업인이 결국 언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히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았고 일본은 한때 한자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는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한 건에 쓰는 시간이 짧아요. 짧죠. 짧죠. 근데 좀 또 자본당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좋다 나쁘다는 것만 해가지고 짧은 뉴스를 연속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 그럴까? 뭔가 좀 느껴지는 느낌이 들렸는데, 시간이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이게 진실은 사실은 복잡해서 설명하는 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거두절미하고 하면은 그게 왜곡이 돼버리고. 요새는 또 그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독서를 안 하고 그냥 화면만 보고, 그것도 짧은 화면만 보고 다 알았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그 일본도 있습니다만, 역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역시 신문은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럼 일단 기자는 전문성이 있고 스캔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지식하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막 하는 거랑 같이 보게 되니까, 그럼 자극성이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역시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2년 동안 한일 관계가 점점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데, 한때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 숫자가 연간 한 700~800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오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7월 달에 관광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3주 걸렸습니다. 3주 걸렸어요. 그런데 8월 되니까 갑자기 8월부터만 자유화한다고 했습니다. 8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화 됐습니다. 아마 9월도 이대로 그냥 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 스가 정부가 외국인 입국 때문에 코로나가 만용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 조심성이 높아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관광을 허용하는 거는 단체 관광밖에 없습니다. 일본. 그럼 한일 관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단체 관광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관광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업무 비자 뭐 그런 거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정상화해야 되겠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실 때 거기서 PCR 검사 받고 오셨죠?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PCR 검사 받고, 또 한국 도착하면은 24시간 이내에 또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또 받고, 또 제가 내려가는데 또 받고, 또 오늘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없습니까? 아이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도 되고 했으니까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이게 민간 간의 교류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민간 간의 교류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새로운 시대를 일단 맞았습니다. 그게 5년 뒤에 다시 좌파 정권으로 안 넘어가도록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일본에서도 많은 어린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매일매일 조갑세 TV를 보고 있고, 이 스타드에 다시 오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